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90년대 체벌당했던 학생의 원한. 학교마다 과한 체벌로 악명이 높으신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물론 사랑에 매료하시는 선생님들이 대다수이지만 때리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닌가 싶은 선생님도 계십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도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학생들을 때릴 때 정말 폭날개 패듯이 때리고 때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언어폭력에 가까운 말씀이다. 선우왕명이 자자한 분이셨습니다.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에서도 유명하셨습니다. 동문 선배들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그 선생님이 퇴근하시는데 지하철에서 어떤 아가씨가 아는 척을 하더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누군지 몰랐는데 자세히 보니 졸업한 제자였습니다. 그 아가씨는 반색을 하더니 우연히 선생님을 뵈어서 저녁 식사라도 대접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근처 식당으로 모시고 온 제자는 사근사근하게 굴며 자기가 선생님이 마실 물도 직접 가져왔다고 합니다. 선생님께선 제자의 그런 모습에 흐뭇한 기분을 느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식사를 마치셨습니다. 그 아가씨는 후식으로 마시는 커피까지 자기가 직접 뽑아서 가져왔는데 여기서부터 좀 이상한 일이 벌어지더라는 겁니다. 선생님께서 커피를 마시려는데 그 아가씨가 갑자기 선생님의 손을 확 치더니 커피를 쏟아버리는 겁니다. 너무나 말도 안 되는 행동에 선생님이 불쾌한 기분으로 제자를 봤는데 조금 전까지 생글거리던 그 아가씨가 웃음기도 싹 사라진 무언가 정말 무서운 것이라도 본 표정으로 변해 있었답니다. 게다가 선생님께서 이게 무슨 짓이냐,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냐 이렇게 야단을 치는데도 선생님이 아니라 식탁에 쏟아진 커피를 바라보고만 있었답니다. 그러다가 곧 쏟아진 커피를 닦는데 이상한 것이 식탁에는 물수건도 있었고 종업원이 와서는 자기들이 닦겠다고 하고 그러는데도 굳이 자기 손수건으로 식탁과 바닥까지 훔치는 겁니다. 그리고는 무언가에 질린 표정으로 부랴부랴 자리에서 일어나 계산을 하고 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어 달 후 스승의 날, 그 선생님에게도 제자들이 찾아왔었다고 합니다. 제자 중에 2달 전에 그 이상한 행동을 했던 아가씨와 같은 반이었던 제자가 있어서 그의 소식을 물었답니다. 제게 이야기를 해준 그 선배입니다. 그날 이상한 일도 이야기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선배는 기가 막혔었습니다. 그 아가씨는 학교 다닐 때 선생님에게 맞은 일이나 욕설을 들은 일에 대해 졸업한 이후까지도 이를 북북 갈면서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좋은 대학에 가서 잘 지내고 있으니 다 잊을 만도 한데 동창들 만나서 고등학생 때 이야기를 하다 보면 꼭 그 인간은 언젠가 죽여버리겠다라고 진심 어린 눈으로 말했다고 합니다. 물론 다들 농담으로 받아들였지만 아무튼 그 선생님께 좋은 감정은 없었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식사 대접을 하거나 상냥하게 행동할 리가 없는데 그날은 아주 이상하게 행동한 겁니다. 선생님께서는 뭔가 깨름칙한 생각이 들어 그 아가씨에게 전화를 해보았더니 정말 기분 나쁘고 무례한 태도로 내가 뭐 잘못한 것이라도 있었느냐고 식사 대접한 것이 잘못이냐라고 이렇게 반문하더니 일방적으로 끊더랍니다. 아마도 그 아가씨는 분명히 무언가 저지르려고 했다가 막판에 마음이 약해져서 그만둔 게 아닐까요? 그 쏟은 커피에 무언가 탄 것 아니겠느냐, 그냥 침 뱉었던 정도 아니겠냐 하니까 그 순간에 무서운 표정을 지었던 것이나 증거가 될 커피를 그렇게 말끔히 닦아버린 것은 의심이 생기게 합니다. 진실은 아무도 모르지만 추측이 사실이라면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선생님께서는 결국 학생 하나를 심하게 때린 것 때문에 학부모의 법적 대응으로 교직을 그만두셨습니다. 원한을 살 정도라는 것을 알면서도 교육 방침을 바꿀 생각은 없으셨나 봅니다. 두 번째 이야기, 90년대 영철의 은혜사. 1994년 여름에 겪은 일입니다. 영천 은혜서 위로 올라가다 보면 배구남과 운부암이 갈라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서 배구남 방향으로 100m 정도 걸어가면 야영장 같은 공터가 있는데 그곳에는 정자가 한 채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그 정자에서 겪은 일입니다.
서울에서 여자친구와 친구 커플이 대구로 놀러 왔습니다. 그 전부터 자주 만나서 잘 알고 있는 친한 커플이었는데 대구로 오는 건 처음이라 고심하다가 은혜사 주변의 깨끗한 경치와 반딧불을 보여주고 싶어서 은혜사로 야영을 갔습니다. 낮에 출발했는데 은혜사에 도착하니 이미 해가 져서 어슴푸레했습니다. 랜턴을 비추면서 올라갔는데도 잘 보이지 않아 겨우 공터를 찾을 수 있었고 정자 위에 4인용 텐트를 쳤더니 크지도 작지도 않아 적절한 크기였습니다. 늦은 저녁밥을 지어 먹고 반딧불도 구경하면서 술을 마시다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온 친구 커플이 누워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누워서 조용하게 몇 마디 주고받더니 여자가 훌쩍훌쩍 조용히 울었습니다. 저희는 중간에 끼는 것도 어색하여 자는 척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호흡이 점점 가빠지더니 컥 하고 숨을 멈추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깜짝 놀라 여자의 손목맥부터 살펴봤습니다. 다행히 맥은 계속 뛰고 있었지만 숨 쉬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숨을 쉬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는 잠자든 눈을 감고 있는 여자가 웃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밖에 누가 있어. 싸늘해진 텐트 안에서 누구도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 순간 덜그럭 하고 텐트 앞에 설거지하고 쌓아놓은 코펠이 넘어지는 소리였습니다. 평소 여자친구는 놀랄 때마다 비명소리를 지르는데 얼마나 놀랐던지 소리도 못 지르고 다들 입만 벌린 상태로 얼어붙었습니다. 정신을 그나마 먼저 차린 제가 랜턴을 한 손에 쥐고 텐트를 확 열었으나 텐트 앞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윽고 여자는 부스스 일어나 텐트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까 잠들기 전까지만 해도 겁이 많아서 혼자 소변 보러 가지도 못했는데 불빛 하나 없는 산중에 깔깔 웃으면서 혼자서 돌아다니는 겁니다. 무서워서 누구도 따라가지 못했고 내가 겨우 따라 나가서 동이 틀 때쯤에 데리고 와서 텐트에 지웠습니다. 그 다음날 그녀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이 이야기를 다른 분들께 했었는데 빙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니 그 여자분이 술을 마시다가 무서워서 혼자 못 간다고 제 여친과 함께 소변을 보러 갔었는데 그때 소변을 보다가 빙이 되었을 거라고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지하실 문을 열지 마라. 안나의 부모님은 안나가 아주 어릴 때부터 안나에게 절대로 지하실 문을 열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문을 열면 끝이야. 아빠랑 엄마를 다시는 못 만나게 돼. 안나는 그런 말을 계속 들으며 자랐다. 부모님과 못 만나게 되는 것은 싫다. 안나는 부모님 말씀을 듣고 지하실 문에는 손도 대지 않았다. 하지만 자랄수록 점점 문을 열고 싶은 마음이 커졌다. 안나가 12살이 되던 생일, 부모님이 선물을 사러 나간 틈을 타 안나는 지하실 문을 열었다. 그리고 안나는 정말로 부모님과 떨어져 살게 되었다. 다음날 조간신문 일면에 이런 기사가 떴다. 12년 동안 지하실에 감금되었던 소녀 구출되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